네, 자, 자료를 보시면 논점별로 정리가 되어 있고요. 논점이 총 50개죠? 50개. 그죠? 50개. 또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죠, 저한테. 이것만 하면 합격하냐고. 예? 이것만 하면 합격합니까? 예, 이것만 하면 합격합니다. 여기 안에 있는 내용을 확실하게 아시면 당연히 합격을 하죠. 예. 그래서 이제 그걸 목적으로 만든 것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요약집이고 기본서고 다 내팽개쳐버리고 또 이것만 보고 또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뭔가 어느 정도 이 내공이 전제가 된 상태에서 이 최적화 시켜놨기 때문에 이제 시험 치기 직전에 이렇게 기억을 환기시키기 위한 용도로 만든 겁니다. 자, 총 50가지 논점이고요. 이번 주하고 다음 주, 그러니까 요번 주, 오늘 이제 1부죠, 1부. 오늘이 1부예요, 1부. 여기서 이제 전세권까지. 처음부터 해가지고 전세권까지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세권까지.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유치권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끝까지 부실법,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부실법까지 이렇게 진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요 10시부터 지금 시작하는 거죠, 그죠? 10시부터 시작을 해서 2시까지, 오전 수업은 이게 2시까지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식사하셔야 되죠? 식사 1시간 하고 그 다음에 3시부터 3시부터 해가지고 6시까지 이렇게 이제 시간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6시까지, 다음 주도 6시까지 이렇게 이해하셨죠, 그죠? 네, 그럼 바로 들어갑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요. 첫 번째 논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논점이라고 하면은 시험에 출제되는 그 이제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기준. 문제가 출제가 될 때 반사회적 법률행위 문제, 뭐 이중매매 문제, 뒤에 보시면은 불공정한 법률행위 문제, 이런 식으로 이제 시험에 출제되는 주제별로 내용을 끊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논점부터 보겠습니다. 반사회적 법률행위죠.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잘 아시다시피 무효입니다. 절대적 무효죠. 자, 그래서 서론을 먼저 보면은 일단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되는지를 판단을 할 때, 판단 시점이 법률행위 이루어진 때,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다라는 것은 법률행위 성립 당시를 말하는 거예요. 성립 당시. 계약 체결 당시 같은 말, 성립 당시. 그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 자, 동그라미 2번. 절대적이고 확정적인 무효죠. 그래서 절대 확정 무효이기 때문에 유효로 뒤집어질 수 없습니다. 이 반사회 무효는 계속 무효죠. 자, 그리고 절대적 무효의 뜻은 선의의 제3자가 보호받는 거, 보호 못 받는 거. 보호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선의의 제3자한테도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절대적 무효. 그리고 니은에 나오듯이 추인, 전환 이런 거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디귿입니다.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 원래 무효라는 건 아무나 다 주장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3번입니다. 이미 이행을 해버린 후다. 이미 갖다 줘버렸다. 그러면은 불법 원인급여가 적용이 되죠. 따라서 돌려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안 되죠. 자, 밑에 2번. 동기의 불법. 일단 동기라는 건 마음속에 있는 거죠. 동기도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동기. 합격하겠다는 동기. 그게 마음속에 있죠. 그죠? 공부한다고 주변에 얘기 잘 해야 안 해요? 예? 중개사 공부한다고 얘기합니까? 잘 안 하죠. 좀처럼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 동기를 들키면 안 되기 때문에 마음속에 있다는 거죠. 마음속에. 자, 동기는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따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따질 수 없음. 그래서 동기를 따지기 위해서는 그 동기가 바깥으로 뭐가 돼야 돼요? 표시돼야 돼. 표시. 동기가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져야 된다는 거죠. 알려짐. 그러면은 법리적으로 따져볼 수가 있다라는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에 나오듯이 원칙적으로는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동기는. 자, 그러나 2번입니다. 동기가 표시되거나 알려졌다. 불법한 동기가 알려지면은 반사회적 법률행위 무효가 됩니다.
자, 그리고 밑에 3번하고 4번이 이제 판례들을 분류해 놓고 있는 거죠. 결국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반사회에 해당되는 판례와 해당되지 않는 판례로 나누어서 정리하셔야 돼요. 자, 먼저 해당하는 것들부터 보면은 1번은 적극 가담이죠. 2번이요. 부첩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이거는 헤어지자는 거, 헤어지지 말자는 거. 헤어지지 말자는 거죠.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첩한테 증여를 해요. 첩한테. 자, 첩에게 증여를 한다. 증여. 근데 이제 증여를 하시면서 이러는 거죠. 야, 내가 저 증여할 테니까 아파트 한 채 줄 테니까 만약에 우리가 헤어지게 되면, 그러니까 첩관계, 부첩관계가 종료가 되면, 종료가 되면은 너는 받았던 거를 다 되돌려 줘야 된다. 그러니까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는 거죠. 해제 조건으로.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그러면 이 종료라는 게 이제 이별이잖아요. 이별. 우리가 헤어지게 되면 이게 성취죠. 그죠? 성취. 우리가 헤어지면 내가 너한테 줬던 것들은 효력이 생기는 거, 효력이 다 없어지는 거. 효력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헤어지면 뭐 하기로? 돌려주기로. 헤어지면 돌려주기로 하는 조건이죠. 그러니까 헤어지면 돌려주기로 하고 주는 거니까 헤어지자는 거, 헤어지지 말자는 거. 헤어지지 말자는 거죠. 계속 만나자는 거죠? 반사회라는 거죠. 반사회. 첩을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근데 반대로요. 이 첩관계 종료를, 자, 해제 조건 말고요. 이거를 정지 조건으로 하면, 정지 조건으로 하면은 이거는 반사회가 아닙니다. 정지 조건으로 하면. 자, 해제 조건으로 하면은 반사회가 맞고요. 해제 조건으로 하면. 계속 만나자는 거죠. 반사회적 법률행위. 무효 이렇게 하시면요. 자, 근데 첩관계 종료를 정지 조건으로 하면은 반사회 아니라고요. 요거는 이거죠. 그동안 수고했다. 부첩관계를 끝내면서 생활비 주고, 생활비를 주시고, 양육비를 주시고, 이런 것들은 유효죠. 반사회 아니에요. 이건 정지 조건으로 하는 거죠. 그건 반사회 아닙니다. 자, 3번입니다. 보험사고 가장에서 보험금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하는 거죠. 사고 가장입니다. 반사회. 자, 4번에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겠다. 개인의 자유를 너무 심하게 제한시키는 거. 반사회입니다. 과도하게 중한 위약벌. 6번 도박 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금전 대여하는 거. 도박하려고 돈 빌리는 거죠. 반사회. 자, 7번은 증언을 조건으로 해서 통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어섰죠. 이러면은 역시 반사회적인 거고요. 자, 8번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허위 진술하고 대가를 제공받기로. 자, 9번은 청탁을 하고 금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7번, 8번, 9번 이런 것들은 이 부정한 대가성이 결부된 것으로서 싹 다 반사회입니다. 그리고 주로 정답 처리가 되는 건 밑에 4번이죠. 반사회가 아닌 것들. 강박은 반사회 아니에요. 강박당해서 법률행위 하면. 강박당해서 법률행위 하면 유효해요, 무효해요? 유효죠. 유효해요. 유효인데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죠. 그죠? 유효인데 취소가 가능한 거죠. 강박당하시면. 자, 그리고 108조 통정허위 표시. 통정허위 표시 무효입니다. 무효. 자, 그런데 통정이 무효인 것은 108조를 위반해서 무효인 거죠. 103조 위반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반사회가 아니죠.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뭐 명의신탁을 했다. 명의신탁. 명의신탁 무효죠. 근데 명의신탁 왜 무효죠? 부실법. 그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그 법률을 위반했기 때문에 무효거든요. 반사회적이라서 무효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반사회적 법률행위 아닙니다. 규정들 따로 있습니다.
자, 한 개씩 보죠. 자, 1번은 중간 생략 등기죠. 중간 생략 등기 금지 규정은 무슨 규정이죠? 단속 규정. 단속 규정. 중간 생략 등기 하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죠. 법 규정은. 그죠? 근데 위반하다 걸리면 처벌은 받겠지만 효력은 유효죠, 유효. 자, 2번 비자금 은닉. 자, 비자금을 은닉하는 거하고 조성하는 걸 별개로 본 거예요. 비자금 은닉은 반사회가 아니다라고 한 거. 자, 3번 허가받지 않은 건물 임대, 사회질서하고 상관없습니다. 자, 4번 변호사가 성공 보수를 받기로 했죠. 근데 민사소송이죠, 그죠? 예. 이거는 반사회가 아니고요. 자, 5번에 성립 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됐다. 강박, 반사회 아니고요. 자, 6번은 강제집행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 설정했다는 거죠. 통정허위 표시라는 거죠. 반사회 아니다. 7번은요. 양도세 피하려고 실제 거래한 대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 썼죠. 이거 뭐예요, 이거? 다운 계약서 쓰시는 거죠. 사회 질서하고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반사회 아니다. 8번이요. 도박 채무 변제를 위해서 대리권을 수여했다. 도박이죠. 도박이죠, 도박. 얘가 빚진 거죠. 도박 채무를 진 거예요. 도박 채무를. 도박하다가 저기 빚진 거죠. 도박 빚진 거죠. 그러면 도박 빚은 반사적인 거죠. 갚아야 돼요, 안 갚아도 돼요? 안 갚아도 돼요. 안 갚아도 되죠? 왜 안 갚아도 돼요? 네, 반사회 무효기 때문에 안 갚아도 돼요. 안 갚아도 돼요. 그리고 갑이 이미 돈 빌려줬고 도박에 쓸 거라는 거 갑은 알고 있었죠. 그죠? 그럼 이미 갖다 줘버렸으면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되기 때문에 안 갚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안 갚으셔도. 근데 현실은 안 갚는다 그러면 이 가만히 냅둬요, 안 냅둬요? 안 냅두죠. 우리 예를 들어서 갑한테 가가지고 저기 민법 시간에 배웠는데 안 갚아도 된다던데요? 갑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너 죽을래 이러겠죠. 죽는다 이렇게. 갚아라. 갚으라 그러죠. 현실에서는 당연히. 그죠? 법하고 현실하고 달라요. 갚아라. 그럼 여기서 을이 이제 빨리 갚으라고 이렇게 종용을 하니까 이제 압박을 느껴서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집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집을 가지고 있다. 그럼 선생님 제가 돈은 없고 제가 집을 가지고 있으니까 제 집에 대해서 대리권 드릴게요 한 거예요. 대리권 수여한 거죠. 돈 없으니까 집을 팔으셔가지고 채권 해소하시라는 거죠. 대리권 수여한 거예요. 그래서 갑이 대리권을 받아서 채권자가 대리인으로서 을의 집을 뭐 했다는 거예요? 매각을 했다는 거죠. 매각을. 팔았다는 거죠. 팔고 이전 등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을이 가만히 있는 병한테 소송 건 거, 얘한테 소송 걸었어요. 이렇게. 얘한테 소송 걸었어요. 왜냐면 갑한테는 소송을 걸어요, 못 걸어요? 갑한테는 못 걸죠. 왜 못 걸어요? 무서우니까. 갑한테 못 걸죠. 병한테 건 것도 소송. 집 달라고. 아니 선생님, 이 집은 도박 채무 변제를 위해서 저기 쌤한테 넘어간 거니까 반사회적인 거니까 돌려달라고 했던 거예요, 을이. 판사님은 어떻게 보셨냐면 도박 빚진 거는 요거. 도박 채무 빚진 거 이건 당연히 반사회적인 게 맞다 그래. 네 말대로. 근데 굳이 도박빚 갚겠다고 채권자한테 대리권을 수여한 거 이거는 별개로 봐야 되겠다라는 거죠. 판례 입장. 따라서 요거는 유효다. 대리권 준 건 유효라는 거죠. 대리권 준 거랑 도박 빚진 거랑 같은 거라고 별개라고 본 거예요. 별개라고 판례에서. 그러니까 이 갑하고 병 간에 갑이 대리인으로서 체결한 매매계약 유효. 병은 유효하게 집을 취득한 거야. 이렇게 이제 판결을 때린 거예요, 판사님이. 따라서 을은 집을 찾아올 수 없었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8번 같은 경우는 채권자에게 대리권 수여한 거 별개 사안으로 봐서 반사회적 법률 행위 아니라는 거죠. 아니다. 자, 확인 문제는 스스로 풀어보세요.
확인 문제 답은 어디 있어요? 답 뒤에 있어요. 풀어보세요. 아시겠죠? 해설도 다 있어요. 그죠? 왜 네가 안 풀어주냐? 시간이 없어서. 에? 이해해 주세요. 시간이 없어요. 자, 논점 두 번째로 갑니다. 이제 이중매매로 갑니다. 사례 보죠. 자, 갑이 을에게 토지를 매도하고 대금을 수령했어요. 근데 을 앞으로 이전 등기하지 않고 있던 중 이를 기회로 토지를 다시 병에게 매도, 병 명의로 이전 등기 경료했다. 법률 관계입니다. 이게 바로 양다리, 이중매매죠. 그러니까 갑하고 을하고 사이에서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됐는데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되고 을이 매매를 원인으로 갑한테 계약금도 주고 중도금도 주고 다 준 거예요. 그럼 갑이 이 부동산을 을한테 팔아야 되겠죠? 자, 근데 더 비싸게 사겠다는 병이 나타나니까 갑이 흔들렸다가 병한테 에라 모르겠다 팔겠다 매매 계약을 또 체결하는 거죠. 갑이 병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하려면은 을과의 매매를 정리하고 끝내고 병하고 매매해야죠. 그죠? 근데 그렇게 안 하시는 거죠. 그럼 이중매매잖아. 이중매매 유효해요, 무효해요? 유효해요. 이 매매 계약도 유효. 갑하고 을 계약도 유효해요. 그럼 결국 을하고 병 중에서 누가 소유권 취득할 수 있느냐? 누가 취득해요? 네, 등기 먼저 한 사람. 그죠? 등기 먼저 한 사람. 근데 갑은 반드시 누구한테 등기해줘요? 네, 병한테 해주죠. 꼭 병한테 해줘요. 네? 이중매매 문제 출제돼가지고 을한테 등기해준 거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한 번도. 항상 병한테 등기해줍니다. 갑은. 꼭 그래요. 꼭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병에게 등기가 경료되면은 이 병은 선의가 됐든 악의가 됐든 불문이죠. 불문. 선악을 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이중매매 원칙. 그러면 병이 선악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을 해버리면은 이 갑은 을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을에게 부동산을 넘겨줄 수가 없죠. 이게 바로 이행불능이죠. 이행불능. 채무불이행 중에서도 채무자의 귀책으로 인해서 불가능하게 되는 거. 이행불능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을은 갑과의 매매 계약에 대해서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중매매의 원칙이죠. 원칙. 자, 원칙 확인하세요. 자, 1번은 유효인 경우입니다. 자, 1번 사적 자치 원칙상 병이 악이이더라도 갑과 병의 매매는 유효다. 자, 그래서 병은 선의, 악의 상관없습니다.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한다. 2번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갑이 을에 대해서 지고 있었던 소유권 이전 의무 이행불능되죠. 이행을 할 수가 없다. 자, 그러니까 을은 이 경우에 최고 없이 해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중매매가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원칙적으로는 이중매매가 유효인데 이중매매가 무효가 될 수가 있죠. 뭐 하면 무효되죠? 적극 가담이죠. 그죠? 적극 가담. 자, 요렇게 매매 계약이 체결됐었고 갑하고 을 사이에서. 자, 그리고 갑하고 병 사이에서도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됐죠. 그리고 갑은 꼭 병한테 등기를 넘기죠. 을한테 주는 거 본 적이 없어요. 자, 이때 병이 그냥 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게 유효겠지만 그거를 벗어나서 적극적으로 매도를 요청했다. 적극적으로 가담을 했다면은 그러면 반사회적 법률 행위가 돼서 무효되죠. 무효. 그죠? 매매 자체가 무효된다. 그리고 병명의 등기도 무효가 되죠. 자, 이렇게 무효가 됐으니까 이 부동산 소유자가 누구라는 거죠? 갑이라는 거죠. 여전히 갑이죠. 그죠? 따라서 이때 을은 병상대로 말소하라고 직접 말소하라고 청구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할 수 없죠. 직접 말소 청구 못 하죠. 야, 너는 직접 말소 청구도 못 하지. 왜냐하면 소유자도 아니고
아무 사이도 아니기 때문에. 그죠? 따라서 을은 갑을 뭐 해가지고 그렇죠. 갑을 대위해서. 자, 갑을 대위를 해가지고 그렇게 말소 청구하는 거 그거는 인정. 네? 대위 말소 청구는 인정이죠.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병이 적극 가담한 거 자체가 불법에 해당돼서 을이 병상대로 직접 손해배상 청구.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병상대로. 자, 그리고 을은 금전 채권자는 아니기 때문에 채권자, 취소권, 노노노 안 된다. 너는 금전 채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안 된다. 자, 그리고 반사회 무효이기 때문에 절대적 무효죠. 절대적 무효. 따라서 병이 이 등기 명의를 다른 사람한테로 옮긴다고 해도 정이 선의 제3자라고 하더라도 유효다 무효다? 무효죠. 무효죠. 선의 제3자 보호 못 받죠. 무효가 돼버린다. 자, 1번입니다. 이 적극 가담하면 반사회 무효다. 자, 2번에 적극 가담의 뜻이 나오죠. 적극 가담은 병이 을에게 매매 목적물이 매도된 것을 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 사실을 알고도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가지고 야, 나한테 팔아라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해서 매매 계약이 체결돼야 돼요. 그게 적극 가담이라는 거죠. 꼬셔야 됩니다. 꼬셔야 돼요. 자, 3번입니다. 부동산 이중매매가 무효다. 그러면 불법 원인급여가 된다. 따라서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 돌려달라고 말소하라고 청구할 수 없다는 거죠. 갑이 병에게 말소 청구할 수 없어요. 자, 갑이 소유자라 그랬습니다. 갑이 소유자. 근데 소유자임에도 불구하고 병한테 야, 말소해라 이거. 말소하거라. 말소 청구.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왜 안 된다고? 불법 원인급여.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 돌려달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갑도 병한테 말소 청구 못하고 을도 병한테 말소 청구 못하죠. 대위에서 말소 청구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대위 말소 청구만. 자, 4번입니다. 을이 병상대로 직접 말소 청구할 수는 없지만 밑에 줄 을은 갑을 대위해서 병상대로 이전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순차적으로 이제 갑상대로 이전 등기 청구하겠죠. 대위 말소 청구하면은 이 등기가 말소되고 등기 명의가 갑한테로 돌아갈 겁니다. 그러면은 을이 갑상대로 이전 등기 청구하는 거죠. 5번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없다. 6번 병상대로 직접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7번 전득한 제3자는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절대적 무효. 절대적 무효. 자, 그리고 내려와서 3번에 보시면 이중매매 법리가 확대 적용이 된다 그러죠. 자, 1번은 명의신탁이고 2번은 취득시효입니다. 명의신탁이든 취득시효든 적극 가담이라는 말이 나왔다. 그러면은 고민하지 말고 반사회적 법률행위 무효라고 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논점으로 갑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죠. 자,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정리를 할 때 요건과 효과로 정리하시면 돼요. 자, 불공정은 정리할 때요. 나오는 게 그냥 딱 정해져 있죠. 불공정은. 요건하고 효과. 요건하고 효과. 뭐 과자가 왜 이렇죠? 효과. 그리고 적용 범위. 이 정도 아시면 돼요. 자, 일단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요건을 보면은 이 요건은 객관적인 요건도 있고 객관적인 요건 그리고 주관적인 요건도 있죠. 자, 그게 지금 1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1번의 객관적 요건 같은 경우는 급부하고 반대급부 간의 현저한 불균형이죠. 자, 1번 현저한 불균형을 판단할 때 법률행위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 3번, 4번이 바로 적용 범위예요.
동그라미 2번, 3번, 4번. 자,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4번이요. 적용 범위예요. 에? 목차 잘못 짰어요. 바보같이 짰어요. 자, 2번, 3번, 4번 적용 범위입니다. 자, 먼저 무상행위, 증여 같은 경우는 반대 급부 자체가 없어서 불공정한 법률행위 적용 안 되죠. 자, 그리고 3번에 경매도 적용 안 됩니다. 아니, 경매 왜 적용 안 되죠? 경매는 법률 규정이라서 그래요. 경매는 법률 규정이라서 그래요. 법원이 이제 경매 진행하고 매각시키지 않습니까? 거기서 좀 싸게 매각을 받았다고 해서, 낙찰 받았다고 해서 불공정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잘 받으신 거니까요. 자, 4번에 단독 행위에서는 적용되죠. 단독 행위는 불공정일 수 있죠. 왜냐하면 단독 행위 중에서도 상대방이 있는 단독 행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5번 부재소 합의. 나중에 소송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시는 거. 다 싹 무효예요. 효력 없다. 자, 1번의 객관적 요건 봤으니까 이제 2번으로 내려와서 주관적 요건입니다. 자, 주관적 요건은 먼저 피해자 측의 궁박, 경솔, 무경험이죠. 세 가지 다 필요 없죠. 세 개 중에 한 개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폭리자 측에서 이런 궁박, 경솔, 무경험에 대해서 알면서 이용해야죠. 알면서 이용하는 걸 폭리의사라 그러죠. 폭리의사. 자, 동그라미 1번에 나오듯이 궁박, 경솔, 무경험은 어느 한 가지만 있으면 된다. 한 가지만. 자, 그리고 2번입니다. 궁박은요. 경제적인 거, 정신적인 거, 심리적인 거 다 포함된다. 3번이요. 무경험이죠. 일반적인 생활체험의 부족을 무경험이라 그러죠. 특정 영역, 노노노. 특정 영역 아니죠. 4번이요. 대리인에 의해서 이루어졌을 때 경솔하고 무경험은 대리인 기준이죠. 경, 무, 대. 그죠? 궁박은 본인 기준. 자, 그리고 6번 보세요. 6번. 법률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고 해도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추정되지는 않아요. 따라서 추정이 안 되니까 뭐 하셔야 돼요? 입증해야 돼요. 폭리자가 입증, 피해자가 입증. 피해자가 입증해야 되죠. 여기서 무효를 주장하는 자, 이게 피해자죠. 모든 요건 다 입증해야 됩니다. 객관하고 주관하고. 자, 밑에 3번이요. 불공정도 반사회여서 역시 절대적이고 확정적인 무효다. 자, 2번입니다. 이미 이행했다면은 불법 원인급여 당연히 적용되겠습니다. 자, 근데 불법 원인급여가 일방에게만 적용되겠죠. 자, 따라서 폭리자는 돌려달라고 할 수 없고 피해자는 돌려달라고 할 수 있죠. 차이가 있다. 그리고 3번이 제일 중요해요. 3번 꼭 기억하세요. 불공정한 법률 행위에서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추인을 통해서 유효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안 되죠. 그건 안 되지. 그죠? 자, 근데 전환은 된다고. 이게 완전 반전이에요. 에? 전환은 가능하다. 기억하세요. 전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전환이 뭐냐? 전환 뭔지 몰라도 돼요. 그냥 전환이 불공정에 적용된다. 그거만 아시면 돼요. 자, 뒤로 넘어가세요. 자, 이제 해석으로 갑니다. 자, 3페이지로 오시면 논점 4번 법률행위 해석입니다. 자, 법률행위를 해석할 때는 해석 방법도 있고 해석 기준도 있는데 해석 방법 두 가지만 정확하게 아시면 됩니다. 자연적 해석과 규범적 해석이죠. 자, 먼저 자연적 해석이라고 하는 거는 뭐를 기준으로 해석하죠? 내심의 의사. 자연적 해석, 내심의 의사를 기준으로 해석을 합니다. 내심 의사. 생각대로 해석하는 거죠. 생각대로.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의 둘째 줄에 나오듯이 오표시 무해라는 게 있죠. 오표시 무해. 표시를 잘못한 건 해가 없다는 거죠. 표시 잘못해도 괜찮다. 양 당사자 생각이 일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밑에 규범적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표시된 대로 해석하는 것이고요. 밑에 3번의 사례 보죠. 매도인 값과 매수인을은 지번 210의 7에 있는 A 토지를 같이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그 토지를 매매 목적물로 하는 매매 계약에 합의했죠. 자, 근데 지번에 관해서 착각을 일으켜서 지번이 210에 9로 돼 있는 갑소유 빚 토지를 매매 목적물로 표시했어요. 계약서에다가. 그리고 등기도 빚 토지에 대해서 이전 등기가 됐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갑하고 현재 을 사이에서 매매 계약이 성립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성립됐어요. 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합의. 자, 합의가 몇째 줄에 나오죠? 둘째 줄. 둘째 줄 합의라는 표현. 합의했다. 자, 같은 말. 계약이 성립됐다. 계약이 체결됐다. 같은 말이죠. 합의가 됐다. 자, 근데 갑하고 을하고 합의를 할 때 무슨 토지에 대해서 합의? 예, A 토지에 대해서 합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갑하고 을 사이에서는 A 토지를 매매 목적물로 해가지고 합의했고 계약이 성립됐다 이 말이에요. 지금 성립됐다. A 토지에 대해서 이렇게 계약이 성립됐다는 거는 매도인은 A 토지 팔아야지 라고 생각. 이 매수인 을 같은 경우도 A 토지 사야지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양 당사자 생각이 일치하고 있는 거죠. 무슨 해석을? 자연적 해석을 하는 거죠. 자연적 해석을. 그러니까 자연적 해석을 해서 A 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요 계약서 쓰시면서 여기다 계약서 쓰면서 A 토지라고 안 쓰고 뭐라고 썼다고요? B 토지라고 썼다고요. 계약서에다가. 괜찮다고요. 그렇게 하셔도. 이렇게 해도 괜찮죠? 왜냐면 오표시는 뭐니까? 무해니까. 그죠? 오표시. 표시 잘못하신 거는 해가 없거든요. 무해. 오표시 무해가 될 수 있는 것은 표시는 B 토지라고 했지만 갑과 을 사이에서 A 토지에 대해서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합의했기 때문에. 자,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을한테 이전 등기할 때도 무슨 토지에 대해서 지금? B 토지에 대해서 이전 등기 됐다는 거죠. 이 바보짓을 멈추지 않죠, 그죠? 계약서에다 B 토지라고 쓰고 이전 등기할 때도 B 토지에 대해서 됐다는 거죠. 그럼 이 등기 유효예요, 무효예요? 유효? 이거 무효예요. 원인 무효 등기예요. 원인 무효죠. 원인 무효. 원인 무효예요. 원인 무효. 왜냐하면 을은 B 토지에 대해서 갑하고사에서 합의했다, 합의 안 했다. 합의 안 했잖아요. 합의 안 했는데 등기만 된 거죠. 원인이 없다는 거죠. 원인이 없다는 거죠. 결과만 있고 원인이 없다는 거죠. 그래도 괜찮습니까? 결과만 있고 원인 없어도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럼 원인 무효된다고요. 공부 안 하고 합격하면 돼요, 안 돼요? 합격만 하시는 거죠. 좋으세요? 아니, 안 된다고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원인이 있어요. 원인이 있어야 돼요. 너무나 본능적으로 이해하시네요. 공부 안 하고 합격하기 너무 좋죠, 생각만 해도. 자, 원인 없이 격려된 등기로서 무효된다는 거죠. 무효. 그럼 여기서 을이 이 등기 명의를 이용해가지고 딴 사람한테 넘겼을 때, 병한테 넘기고 이전 등기했을 때, 이 병이 예를 들어 선의 제3자면, 선의의 제3자, 이거 보호 받아요, 보호 못 받아요? 보호 받는다, 못 받는다? 이거 보호 못 받습니다. 보호 못 받습니다. 이거 무효예요, 무효. 보호 못 받아요. 왜냐하면 이 무효는 절대적 무효입니다. 상대적 무효입니다. 이거 절대적 무효예요. 이게 절대적 무효라는 걸 어떻게 알 수가 있냐? 왜냐하면 무효 중에서 상대적 무효는 두 개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죠? 비진이, 통정. 그러니까 비진이, 통정이 아니면 그냥 다 절대입니다. 그럼 얘도 절대죠.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에요. 그래서 선의 제3자도 보호를 받을 수가 없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지문부터 보죠. 표의자, 잘못된 표시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위를 올바로 파악하였을 때, 그때 표의자 진위에 따라 효과가 주어지게 되기 때문에 자연적 해석 방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2번 A 토지에 관해서 매매 계약은 성립이 된 거죠. 3번입니다. 자연적 해석에서는 표의자가 의혹한 대로 효과 발생했다. 착오를 가지고 취소할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이 표의자는요, 갑이에요. 갑. 표의자 갑이 의혹한 대로 효과가 생겼다. 아니, 갑이 의혹한 게 뭐였어요? 갑이 의도한 거. A 토지죠, 그죠? 그러면 갑이 의도한 대로 A 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됐다 이 말이에요. 자연적 해석을 하면. 그러니까 자연적 해석을 했다는 것은 표의자 갑이 의도한 대로, 갑이 의도한 대로 계약이 성립한 거, 성립 안 한 거. 성립한 거죠. 계약 성립한 거죠. 갑이 의도한 대로 A 토지 성립. 그죠? 그러니까 자연적 해석을 할 때는 뭐 차고 운운하시면 안 돼요. 차고 취소 못 합니다. 하면 안 되지. 네 의도대로 됐는데. 자, 차고 취소가 가능한 경우는 이를테면 갑은 A 토지 팔겠다고 생각했는데 요 을 같은 경우는 나는 B 토지 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너와 나의 생각이 다르죠? 이러면 자연적 해석을 못하고 표시된 대로, 계약서에 표시된 대로 무슨 해석을? 규범적 해석해야죠. 그러면 규범적 해석을 하게 되면 B 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하는 거기 때문에 표의자 갑이 의도한 대로 계약 성립한 거 안 한 거? 안 한 게 돼요. 규범적 해석하면. 따라서 이런 경우는 나의 생각은 A 토지를 파는 거였는데 나의 의사는 A 토지를 파는 거였는데 표시가 지금 이 양반아 B 토지로 된 거야. 그러니까 의사 표시가 불일치하고 있고 난 그걸 몰랐다 라고 하시면서 요건 갖춰서 차고 취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규범적 해석을 할 때는요. 차이가 있죠. 자, 근데 지금은 자연적 해석이라서 차고 취소할 수 없다. 자, 4번입니다. A 토지에 관해서는 매매는 있는데 등기가 없죠. 합의는 됐는데 등기가 없다. 자, 그리고 B 토지는 등기는 됐는데 원인 자체가 없어요. 매매가 없다. 따라서 물권 변동은 A 토지, B 토지 전부 다 일어나지 않은 것이다. 자, 5번입니다. B 토지에 관한 매수인 을명의의 등기는 원인 없이 격려된 것으로서 무효다.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절대적 무효. 따라서 병은, 제3자 병은 선의이더라도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는 거죠. 자, 법률행위 파트 마무리합니다. 자, 이제 뒤로 가서 의사표시로 가죠. 자, 4페이지부터 나오는 게 의사표시 파트예요. 자, 논점 5번 비진이 표시입니다.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고도 하죠. 자, 비진이 표시라는 건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는 겁니다. 근데 불일치인데 그 불일치 아는 거 모르는 거. 불일치를 아는 거죠. 아는 거. 그게 비진이 표시죠. 줄 생각도 없으면서 준다고 하시는 거. 비진이 표시죠. 그죠? 비진이 표시. 줄 생각도 없으면서 주겠다고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오빠 내 명의로 저기 해주면 안 돼? 내 명의로? 아파트 내 명의로 해달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럴 생각이 없다고요. 명의를 네 명의로 해줄 생각이 없다고 나는. 근데 그렇게 표시했다고요. 그렇게 표시를 생각도 없으면서. 생각도 없으면서 왜 표시하는 거죠? 귀찮고 귀 아프니까. 그죠? 귀찮고 귀가 아프기 때문에 알겠다. 해줄게. 이렇게 표시했다고 이렇게. 생각도 없으면서. 이런 비진이 표시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비진이 표시를 해도 유효예요, 무효예요? 그게 유효라는 게 문제죠. 비진이 표시 유효입니다. 표시된 대로 그냥 효력이 생기죠. 따라서 을에게 이전 등기가 되면 그 등기는 원칙적으로 유효라는 거죠. 유효. 자, 근데 비진이가 무효가 되는 경우는 을이 알았거나, 아니 뭐를 알았다는 거죠? 갑이 지금 뻥치고 있다는 거 알았다는 거죠, 그죠?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이러면은 효력이 뭐가 되고요? 무효되고요, 무효. 이렇게 되죠, 효과가.
자, 그래서 무효를 뒤집으라 그랬어요. 이거 뒤집으면 어떻게 돼요? 선이 그리고 무과실이죠. 그죠? 네, 무과실. 그죠? 뒤집으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너무 많이 봐서 잘 아시죠? 그죠? 네. 자, 효과 보세요. 자, 원칙 유효죠. 자, 근데 상대방이 비진이 표시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는 무효죠. 무효. 그래서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를 뒤집으면은 몰랐고 잘못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걸 뒤집으라 그랬어요. 뒤집으라고. 뒤집으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사람들이요? 책을 이렇게 종이를 이렇게 뒤집으시더라고요. 종이를. 그때 제가 터져가지고 그때 수업 중단됐어요. 너무 웃겨가지고. 예? 뒤집으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종이를 이렇게 딱 뒤집더라고요. 전부 다 한 20명이. 예? 앞에 20명이요. 얼마나 웃겼겠어요. 진짜 그때 너무 웃겨가지고 견딜 수가 없었어요. 갑자기 생각나네요. 자, 그다음 2번입니다. 상대방의 악의 과실에 대한 입증은 무효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 자, 원칙적으로 유효라는 건 을의 선의 무과실이 추정된다는 뜻이에요. 선의 무과실 추정된다. 따라서 을에게 입증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효를 주장하는 자. 이거를 무효로 만들고 싶으면 누가 입증 책임? 갑한테 입증 책임이 있다는 거죠. 갑한테. 갑이 입증할 책임이 있다는 거죠. 너 알았잖아. 너 알 수 있었잖아. 라는 걸 갑이 입증하셔야 된다. 자, 그리고 선의의 제3자 보호받죠. 을이 여기서 병에게 넘기면 제3자 병에게 넘기고 등기를 경영시켰을 때 이 자가 선의의 제3자면 선의 제3자 명의 등기 효력은 유효죠. 제3자가 보호받으니까. 이때 선의도 추정됩니다. 선의도 추정. 요것도 추정된다. 따라서 제3자 스스로가 나는 몰랐지. 라는 거 입증 안 해도 되죠. 역시 무효를 주장하는 자 측에서 제3자가 뭐라는 걸 입증? 너 알고 있었잖아. 그죠? 라는 걸 반대로 입증할 책임이 있죠. 그래서 비진이 표시의 상대방은 뭐랑 뭐가 추정되고 선이 무과실 추정되고 그죠? 제3자는 뭐가 추정되고 선의가 추정돼요. 자, 3번은 선의 제3자 보호 내용입니다. 자, 내려가서 판례 보죠. 관련 판례. 자, 먼저 진의의 뜻부터 나오고 있죠. 진의. 이거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거다. 생각.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거 그거 아니죠. 그거 아니죠. 자, 2번입니다. 비록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표의자 본심으로 잠재되어 있었다고 해도 강박에 의해서 증여하기로 했고 그에 따라 증여의 표시를 했죠. 이러면 이거 진이에요, 비진이에요? 진이? 비진이? 이거 의사표시 일치예요, 불일치예요? 2번. 네. 이게 어떤 거냐면요. 자, 갑이 증여를 하겠다고 표시했어요. 자, 갑이 을한테 증여를 하겠습니다. 라고 표시했다. 표시. 근데 갑이 증여하겠다고 결국 표시했던 건 을이 강박을 했기 때문이에요. 강박을 하는 거죠. 증여해라. 증여 안 하면은 다 저기 몰살시켜 버린다고. 다 몰살시키나 미사일 쏴버리겠다고 강박을 하는 거죠. 미사일 쏘겠다고 그죠? 여기 미사일이 있죠. 자, 어쨌든 갑이 그럼 강박을 당해서 공포심 느끼는 거죠. 공포심. 자, 갑이 공포심을 느껴서 증여하겠다고 표시했습니다. 이때 갑의 마음은 주고 싶다, 주기 싫다. 주기 싫다. 싫어. 이게 갑의 마음이죠. 그죠? 싫어. 이게 갑의 마음이죠. 근데 갑의 생각은 야, 이거 지금 내가 증여를 하지 않으면은 진짜 몰살 당할 것 같다. 무섭다. 공포심을 느끼고 있으니까 증여를 하는 것이
최선이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는 것이 최선. 그래서 갑이 그렇게 표시한 거죠. 그러면 갑의 의사 표시가 일치해요, 불일치해요? 자, 갑의 의사가 뭐죠? 요게 갑의 생각이죠, 그죠? 요게 갑의 생각, 요게 갑의 생각이에요. 요게 의사, 갑의 의사예요. 증여해야 되겠다. 자, 같은 말, 그냥 진이, 갑의 진이. 요게 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이는 마음이 아니라 뭐라고? 진이는 생각이라고, 생각. 그러면 그렇게 증여를 하는 게 최선이겠다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표시했잖아요. 그럼 의사 표시 일치 불일치? 일치하고 있죠. 일치. 그러니까 갑의 증여의 의사 표시는 진이라고 비진이라고? 그게 진이라는 거예요. 진이. 따라서 의사 표시가 일치하고 증여는 유효가 돼요. 증여는 유효다. 그죠? 유효. 하지만 갑은 강박을 당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겠죠. 그죠? 취소 사유가 되겠죠. 자, 그리고 지금 첫째 줄에 강제로 뺏긴다는 것. 나는 지금 삥을 뜯기고 있다. 라는 것이 바로 이 표의자 갑의 마음이에요. 마음. 그죠? 마음이죠. 이게 본심이라는 거죠. 본심, 마음. 그죠? 마음은 어디 있어요? 마음이 어디 있어요? 여기 마음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 그죠? 마음이죠, 마음. 예? 나는 지금 삥 뜯기고 있다. 자, 근데 둘째 줄에 강박에 의하여서나마 증여를 하기로 하고, 이거 증여해야 되겠다. 증여하는 게 최선이겠다. 이게 표의자의 뭐라고요? 생각이라고요. 생각은 어디 있어요? 예? 생각 여기 있죠. 그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생각하고 마음하고 같아요, 달라요? 예? 그게 다르다고요. 자, 증여를 하기로 하고 그에 따라 증여의 표시를 하셨다는 거죠. 그럼 의사가 증여해야 되겠다. 표시도 증여한다. 그러니까 의사 표시 일치 따라서 진이라는 것이죠. 내심 효과 의사가 결여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자, 3번이요. 대출하는데 명의를 빌려줬어요. 친구가 대출 못 받아서 내 명의 빌려줬죠. 내 명의를 빌려줬다는 것 자체가 채무 부담 의사가 있는 거죠. 따라서 진이다, 비진이다? 진이다. 3번 진이다. 자, 4번 사직 의사 없는 사기업 근로자가 사용자 지시로 어쩔 수 없이 사직서 제출하는 거. 사직서 제출할 생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럴 생각 없었어요. 근데 지시로 어쩔 수 없이 제시한 거죠. 이거 비진이라는 거예요, 비진이. 또한 사용자가 이런 사정을 알면서 수리했다. 사용자를 상대방으로 봐야죠. 그죠? 근로자가 뭐를 제출했다고요? 사직서.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했어요. 퇴직할 생각이 있는데 없는데? 퇴직할 생각이 없는데 그렇게 표시만 된 거죠. 비진이 표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직서를 받으신 분이 지금 문장에서 지금 사용자라고 하시는 거죠. 사용자. 이분이 지금 이제 상대방이라는 거죠. 상대방. 그러면 지시해서 사직서를 낸 거니까 당연히 상대방은 알아야 몰라요. 저 비진이 표시를. 아시는 거죠. 따라서 효력이 있다고 없다고? 효력 없다고. 무효되는 거예요. 무효. 자, 내려가서 적용 범위. 자, 비진이 표시는요. 상대방이 없는 의사 표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상대방이 없는 단독 행위. 적용되죠. 상대방이 없어도 적용돼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없다는 거죠. 상대방이. 없어요. 상대방이 없어요. 이렇게. 외롭네요. 상대방 없으니까요. 없어요. 상대방. 이렇게 상대방이 없으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자가 있다 없다. 그게 없어요. 상대방이 없으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무효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안 계시니까. 따라서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에서 비진이 표시하면 언제나 효력이 뭐다? 언제나. 유효죠. 언제나. 언제나 그냥 원칙적으로 유효됩니다. 자, 2번이요. 공법상 법률행위에는 적용되지가 않죠. 자, 그래서 공무원이 사표 쓰시는 거죠. 이건 공법상 행위로 봐야 돼요.
그래서 사직할 생각이 없이 사표를 사직서 제출했을 때 그 사직서 제출하신 분이 다름 아닌 공무원이라면은 비진위 표시가 적용되는 거 적용 안 되는 거 적용 안 된다고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그냥 나가시는 거죠. 그냥 그대로 유효. 그냥 나가시는 거죠. 그죠? 너 말고도 공무원 할 사람 세고 셌죠 지금 그죠? 너 그냥 바로 나가시는 거예요. 공법상 행위 적용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소송 행위도 적용 안 되죠. 소송 행위 적용 안 되고 또 뭐 가족법상 행위 적용 안 되죠. 가족법상 행위에도 적용되지가 않는 것이죠. 이런 것들에 전부 다 적용 안 돼요. 자 통정부터는 좀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